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앞으로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라고 하나, 이렇게 이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대학을 갈 때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한다 그래서 서울대가 뽑아주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연세대를 뽑아주냐? 아니요. 연세대도 안 뽑아줍니다. 우리 아이 전교 1등이니까 그럼 고려대라도 뽑아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이라 그래서 뽑아지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정말로 잘하는데 정말로 잘하면 수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전한 거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수능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매우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많은 학교에서는 수능으로도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30%를 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도 그렇게 뽑을 텐데, 지금은 이제 22%나 정도가 수능으로 뽑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라면 이제 30%로 늘리죠. 내년 되면 25%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30%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공부를 잘한다고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했는데 왜 고대 왜 떨어져?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넣어놓고 우리 아이 공부 1등 했으니까 붙을 것이다. 이거는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것은 학생부 이 아이들의 성적도 보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하지만 학업 역량 안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자기주도성도 있는 거고요. 이 아이의 학습 태도도 있는 거고요. 이 아이의 능동성도 있는 거예요. 학업 역량이라는 건 그런 거죠. 아이가 매번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이 아이는 학업 역량이 있는 애는 아니죠.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는 매우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자기주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 아이가 학원을 다녀서든 공부만 잘하면 이거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러면서 창체 활동이나 다른 활동은 조금 등한시 한다든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만을 하는 애, 공부만 열심히 봐서 오는 애는 쟤 참 서울대 가기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 아이 전교 1등 하니까 서울대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의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교 1등이라 그래서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전교 1등이라 그래서 얘가 수능에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또 당일날 컨디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역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는 애가 어떤 아이겠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능동적인 아이고요. 독서도 많이 하고요. 영어 역량도 좋은 애. 이런 아이가 서울대 간다고, 그런 아이들이 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빠처럼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인데 왜 고대 왜 떨어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없다고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죠. 근데 이 전형이 예전의 전형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의 전형 방식이 아닌데도, 아니 우리 아이 1등 하니까 당연히 서연고 정도는, 왜냐면 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었던, 앞전에 있었던 학년 애들도 갔는데 우리 아이의 고려대는 너무 당연하게 붙는 거 아니야? 근데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그거를 모르고서 하면 이제 열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받는 사람들이 많죠. 많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왜냐면 그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거든. 아니, 전교 1등 하는데 왜 떨어져? 그리고 앞전에 있는 애는 서울대도 갔는데 왜 우리 애는 못 가?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에 동의가 돼요. 공감도 하고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결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능 성적이 잘 나오니까 들어간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고려대 간 아이가 있었는데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수능 만점이 나왔어요. 그죠? 수시에 합격하고 나서 결국 걔는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면 합격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난 거죠. 다시 재수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친구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 아이 전교 1등이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에 모의고사 만점 받았으니까 이런 걸로 대학에 들어가는 전형이 아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어? 라고 한다고 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교육,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업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더 우수한 아이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시험 성적이 우위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1등이라 그래서, 모의고사 현재 1등이라 그래서 걔가 사회에 나와서도 1등 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애는 그렇게 하면서 대학에서도 배워가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1등 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수능에서도 그렇게,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은 애들은 그렇게 보장이 되나? 두 아이 다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싹을 보이는 아이, 그런 싹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태도나 아이의 학업 태도나 아이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나 아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나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우위에 있는 애가 이 단순히 성적만 좋은 애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여가는 작업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아니면 내 아이 전교 1등이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나 입시를 그 아빠도 뭐 입시 공부를 꽤 했다 그래요. 정말 6개월 동안 정말로 열심히 했나 봐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 딸내미가 그러더래요. 아빠는 모르니까 가만 냅두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도 조금 좋은 대학 나왔던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나 때는 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됐는데 왜 이 공부만 열심히 해도 왜 대학을 못 갔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아빠로서 내가 뭘 못해줬나? 내가 그 조금 있는 자식들보다 뭐 돈이 됐든 아니면 권력이 됐든 있는 자식들보다 내가 덜 못해줬나? 이런 거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아이가 이제 고려대도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열받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도 그래요. 이 아빠도 고려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갔는데 왜 얘는 못 가냐고. 그리고 나는 공부도 훨씬 더 못해서 막판에 수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학력고사였겠죠? 학력고사 열심히 해서 내가 그걸 역전해서 갔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되냐고. 내 아이 전교 1등씩이나 3년 내에 1, 2등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의 어쨌든 전교 1등을 찍고 졸업을 했는데 왜 내 아이는 못 가냐고에 대한
자괴감, 또 이 아이가 이 사춘기인가 봐요. 그래서 아빠를 그 당시에 매우 그 미워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말을 별로 안 섞고 싶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괴감이 더 큰 거죠. 이 아빠의 심정이 이해는 가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 아이를 대학을 못 보냈나라고 싶어지니까.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잘 합격하는 아이는 공부도 잘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 그쪽에서 대학이 얘기하고 있는 학업 역량에 대한 기준이 학업 성취도, 즉 내신 성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 플러스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걸 대학에서는 인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상이 뭐 저야 꼭 그걸 인재상이라고 안 부릅니다만 저는 그렇지만 기사는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기사는 이건 유튜브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학은 그렇게 인재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의 경우에는 어쨌든 독서 역량도 필요하고 또 영어 역량도 필요한 거잖아요. 기본 가닥은 하고 기본 가닥은 뭐죠?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4등급 5등급 애가 서울대를 못 붙죠. 가장 큰 이유는 독서 역량이 이렇게 많은 애가 4등급 5등급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 역량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보니까요. 우리 때 저희 때 졸업한 서울대 애들 영어 회화하는 애들 거의 없었을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보니까 거기 같이 있던 애 서울대 애들도 있었는데 걔 영어 못했어요. 당시에 저보단 좀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영어 뭐 이렇게 못했어요. 거기 6개월 살았던 애보다 더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이제 서울대 애들이 영어 얼마나 잘하나 인터뷰를 따로 딱 갔는데 서울대 애들이 영어를 물론 방송에서 못하는 애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뺐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큼은 그냥 다 하더라고요. 한 해 정도만 살짝 난 못한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받아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육이 바뀌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방송이 실제로 얼마나 못하나 잘하냐를 취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신청했던 것이고 그 인터뷰에 있던 거가 못한 애를 걷어낸 게 아니라면 못한 아이는 걷어내고 잘하는 애만 나온 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고 매우 썩 잘하는 애는 한두 명 있었지만 뭐 그런 애는 한두 명인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어찌됐건 예전에는 뭐 영어로 물어보면 대답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말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교육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영어 역량이 더 높아진 거죠. 다른 쪽으로 공부하게 되고 물론 뭐 절대평가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서울대 80%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영어 역량이 그만큼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물론 우리 학교 교육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리스닝 17문제 나와 수능에서도 17문제 나와 뭐 어쨌든 학교 교육이 바뀌었던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영어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만약에 그럼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하는데 영어도 뭐 굉장히 잘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또 독서 역량도 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아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니까 서울대나 연고대 정도는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꼭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빠 세대들의 배웠던 학력고사와 지금의 수능이 전혀 다릅니다. 문제 유형이요. 문제 유형 자체가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예전에 방식대로 시골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수능 1등급 나와서 만점 받았다.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능이 지금 현재의 수능이
우리 아빠들 세대에서 받았던 학력고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해라는 거죠. 그것은 학력고사하고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차이. 지금 현재 수능은 무조건 암기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더 나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예전처럼 무조건 암기 위주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개천에서 욕나는 게 없겠다. 이런 말에는 제가 동의가 되지만 요 개천에 욕나는 건 따로 찍을게요.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 1등급 1등급도 아니고 전교 1등 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합격시켜주는 대학은 상위 30위권 밖의 대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하는, 근데 매번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그 30위권 밖에 있는 그 대학을 선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위권일 건데 상위권에서 선발하면 그런 애들은 그와 유사한, 걔가 1등급 아니에요? 1.0등급? 그럼 1.4, 1.5, 1.9, 1.6, 7, 8, 9 또는 2.2등급보다 학업 역량이 더 낮다라는 거가 유일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신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 아이 1등 했으니까 고대가 뽑아준다? 연대가 뽑아준다? 서울대가 뽑아준다? 안 뽑아준다니까요. 1등 했다고 뽑아주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그 아빠랑 하면서 이 아빠가 상처가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자괴감이 많이 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그런 거죠. 또 그 고등학교가 얼마나 준비를 잘못해줬으면 이 아이가 그래 고대도 떨어졌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또 막상 이 방송 촬영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학교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그런 역량이 없는 애야. 공부만 잘하는 애야. 근데 또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어떤 벤처 정신, 모험 정신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준비를 무조건 잘못하는 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험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역량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찌됐건 이게 이 원인을 학교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이 개인에게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학교가 제가 이제 들었던 그 고등학교를 제가 조금은 아는데 그 학교가 못해주는, 준비를 잘못해주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율전공으로 들어왔던 그 당시 아이들이 매우 우수했거나, 왜냐하면 성적으로 가면 고려대를 들어가려고 하면 자율전공에서는 자율전공의 아이들은 좀 더 똑똑합니다. 좀 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기 전공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자기 전공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보다는 더 많은 활동이 필요했던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 아이의 어떤 그 창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범위가 매우 작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아이가 자율전공을 한다는데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겠죠. 또 이 아이가 봤던 책들이나 독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 보니까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면서 자율전공을 선택해서 그 전공에서는 안 뽑을 수 있겠죠. 대신 다른 전공,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사회학과라든지 또는 물리학과라든지 뭐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또 거기는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학과에서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제로 우리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그 2인 삼각 경기하고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들을 아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빠들은 사회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사회 경험이 필요한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창체 활동에서 배우는 것들이 실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범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게 똑같은 건 아니죠.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범주 안에서 일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을 더 높게 발휘되느냐, 높게 평가가 되느냐는 아빠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직 학생은 잘 모를 수 있죠. 왜냐면 평가의 기준이 자기가 배웠던 그 바운더리 경험이 작기 때문이죠. 근데 아빠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엄마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꼭 가정주부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정주부,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지 않은 엄마라도 그런 경험을 엄마나 아빠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 엄마는 물론 이 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전형에 대한 이해는 이 학생이 더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전형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이라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솔직히. 전형에 대한 이해가 매우 편협해요.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학생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지식이 아빠 말이 더 맞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엄마 말이 맞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말을 무시하죠. 왜냐면 전형에 대한 이해는 내가 더 많이 알 것 같거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른이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창체 활동하는 거요, 봉사 활동하는 거, 동아리 활동하는 거, 여기서 얻어지는 능력. 그렇지만 엄마 아빠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정보가요, 분명히 현재의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도 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에 의해서. 왜냐면 그것을 준 사람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제한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가짓수가 교사 하나죠. 어떤 선생님은 2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기아 회사에 다녔다가 나중에 선생으로 교사로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외를 빼고 이 사람들은 그냥 평생 교사만 했어요. 이러니까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매우 편협됐다기보다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에 좀 많이 느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아이들을 많이 대화도 나눠보고 그래서 그런지 또 바운더리가 넓어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선생님한테 그런 정보를 받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학교로 불러오는 외부 강사들도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그 외부 강사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정보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전형인 거예요. 입시 전형은 불가능하죠. 그 문제 같이 풀겠어요? 요즘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못 풉니다. 풀지도 모르지. 저는 못 풀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암기만 잘하면 됐는데 요즘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지금 딴 생각에 몰입하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겠다라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몰입을 한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매우 특이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건 공부 예전에 잘했건 못했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지금 이 문제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못 풀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요즘 문제는 그 예전 우리 아빠 세대들에서 배웠던 학력고사 문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수능은 매우 종합적이어야 되고요. 매우 분석적이어야 되고요. 정말 좀 그래요. 어쨌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그러니까 학생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쨌든 갖고 있는 정보가 있죠. 근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도 반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정보는 분명히 이 전형에 대한 이해는 살짝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통찰력이라는 게 있죠. 엄마 아빠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어떤 것을 더하면 더 높은 가치에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것은 엄마 아빠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조언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창체 활동을 내가 어디 과를 가느냐, 또는 아까처럼 자율전공이냐에 따라서 이 활동의 범위가 다를 수 있죠. 그렇다 그래서 내가 화학과니까 화학 동아리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화학 동아리여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내가 댄스 동아리가 좋다, 내가 게임 동아리가 좋다. 예를 들면 게임 동아리 하니까 살짝 올라오시는 학부모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하라는 거죠. 적어도 그 동아리에서.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그냥만 하면 그냥 그 동아리로 끝나잖아요. 뭐 조리 동아리, 요리 동아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요리 동아리에서도 토론대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리를 한국 요리와 프랑스 요리를 비교 분석하는 무슨 소논문 또는 원고 같은 것도, 레포트 같은 것도 쑥 만들어 보고요. 이런 과정들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애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대학을 지향하려면 이 아이가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이런 소논문이나 레포트 같은 걸 많이 써봐야 좋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많이 쓴다고 매일 쓰냐? 그 아이비리그에 가려는 그 아이들은 하루에 하나씩 쓴대요. 그러니까 그만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 이러려니까 독서, 어쨌든 그러니까 독서도 필요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날에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 주에는 뭐를 쓰고, 그 다음 주에는 먼 동아리에 뭐를 쓰고, 이번에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의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책도 읽고, 또는 검색 사이트에 가서 뭔가 연구자료도 보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도 같이 가서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연구자료들 있잖아요. 대학원들 박사과정 있는 연구자료도 아마 국회 도서관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단어가 학업 역량이래, 인성이래, 전공 적합성이래, 그렇다고 하면 전공 적합성은 이런 거 아닌가? 오죽 답답하면 서울대가 서강대나 중앙대 탐구형 인재나 또는 서울대가 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너무 민감하게 안 보겠다, 또는 너무 민감하게가 아니라 아예 안 보겠다, 서울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죠. 그렇게 전공 적합성 본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쓸데없이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화학과니까 화학 동아리 안 하면 완전 발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나. 이게 교육이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술로 피아노로 정말 끝내주는 세계 최고의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천재여서 할지라도 이 아이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끔은 요리도 해보면서 어쨌든 창의성을 발휘하든 스트레스를 풀든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게 그냥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보셨다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게 어떤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른이 보는 시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도 그것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빠 역시 어떤 정보에 있어서 아이보다 부족한 거죠.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하브루타식의 그 수업을 한두 시간, 수업이란다. 그런 거를 한두 시간 자녀한테 좀 아부를 해서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데, 그래, 필요한 게 뭔데, 내가 준비해 줄 거, 근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거라는데, 물론 아이가 이제 대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되니까, 아이에게 좀 뇌물을 주든, 뭐를 주든, 어쨌든 얘기가, 이 공감이 될 수 있는 거를 건덕지를 만들어서, 이런 대화가 좀 깊숙하게 오가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또 아이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왜냐면 지가 이 말로 한 거니까 또 능동적으로 또 진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요. 전교 1등 한다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게 아니다. 가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근데 그 이해는 아빠가 알고 있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 맞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아이는 틀리고, 아이가 많이 알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근데 이것에 대한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그리고 아이도, 이 학생도 아빠와 엄마 말이 반드시 틀린 말이 아니다. 어른들 보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게, 매우 뿌리 깊게 대화를 해서 이 아이가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해야 되겠죠. 또 자기주도적으로 변화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또 아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을 꼭 교과, 공부에서만 찾는, 이 교과 세특상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창체 활동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태도나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뭔가를 아까처럼 소논문을 썼던, 레포트를 했던 이런 것들도 다 학업 역량인 거다 라는 겁니다.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발표력이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다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민을 해보면 해볼수록 답을 찾아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갈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처럼 전교 1등인데 저 서우 연고 못 갔습니다. 이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게 저의 모든 방송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알림 설정 같은 거 해서 가끔은 이런 거라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 교육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